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오늘은 에스쁘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과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뉴클래스 비교를 가져왔어요. 지금부터 사용하기 좋은 제형들이라 비교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집안 싸움을 좀 붙여봤으니까요. 어느 편에 줄 서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 두 파운데이션을 비교하기 전에 이 새로 나온 비벨벳 파운데이션의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사용하기 전에 이 제품은 흔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점도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흐르듯이 발리거든요. 바닐라, 아이보리, 페탈, 베이지, 바닐라, 아이보리, 페탈, 베이지. 이렇게 봤을 때 바닐라는 살짝 더 화사한 느낌의 붉은기가 들어간 밝은 컬러라고 느껴지고요. 아이보리 컬러가 딱 21호가 썼을 때 예쁜 상아색 아이보리빛, 그리고 페탈도 살짝 핑크빛이 들어갔지만 아이보리보다는 조금 어두운 느낌, 그리고 베이지 컬러가 너무 어둡지 않은 예쁜 상아빛으로 살짝만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되게 예쁘게 빠진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은 이 두 가지 도구로 발라줄 건데요. 이건 에스쁘아의 스패츌러고요. 이건 에스쁘아의 에어퍼프입니다. 제가 이거 좋아해서 쟁여놓고 쓰고 있거든요. 비벨벳 파운데이션을 발라보겠습니다. 여기에 살짝 파운데이션을 묻힌 다음에 발라줄게요. 바를 때부터 진짜 얇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양 조절해서 잘 얇게 발라주시면 내 피부가 톤이 진짜 좋은 것처럼 싹 올라옵니다. 맑은 느낌으로. 이마에 조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비벨벳 파운데이션을 바른 쪽이랑 바르지 않은 쪽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아이보리 컬러인데 생각보다 되게 밝은 느낌으로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피부 톤은 예쁘게 잡아주는데 잡티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커버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잡티를 완벽하게 가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양을 해주시거나 컨실러를 같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철이랑 작은 모공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형이 되게 얇음에도 불구하고 요철이나 모공들도 잘 예쁘게 커버가 되는 게 보입니다. 2차로 볼 부분 한 번 더 발라볼게요. 근데 바르면서 엄청 건조하다, 속건조가 바로바로 온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완전 여름에 출시한 게 아니라 가을에 출시를 한 제품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수분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얇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기초를 내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항상 기초를 촉촉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기초랑 싹 잘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으로 살짝 광이 도는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지는 또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속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 밑에 주름이랑 팔자 부분에 주름이 있는데 진짜 얇은 주름에도 쏙쏙쏙쏙 얘가 들어가가지고 피부가 되게 매끈하게 보이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제형 자체에는 엄청나게 광이 나는 편은 아니고 내가 기초를 해놓은 그 광이 살짝 비쳐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한 번 더 커버를 해줬지만 큰 잡티는 그렇게 막 가려지지는 않아요. 이쪽에는 그럼 비글로우를 발라볼게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붉은기가 이쪽이 확실히 있죠. 피부 톤 보정은 진짜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제품의 커버력이라든지 뭐 피부 톤 보정, 지속력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에서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위아래로 돌려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바를 때 이쪽 바를 때 되게 편하네요. 비글로우 쪽이 조금 더 제형이 쫀쫀한 느낌이 들고 진짜 비벨벳 파운데이션 쪽이 정말 얇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살짝 더 도톰한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퍼플을 이번에는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파운데이션 묻힌 다음에
두 개 이렇게 반반 발라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구나. 비글로우는요, 확실히 비벨벳 파운데이션보다 촉촉해요. 촉촉하다는 느낌이 조금 더 글로우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형 자체가 비벨벳이 훨씬 더 얇습니다. 제형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피부 위에 사사사사사 이렇게 올라간다면 비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찹찹찹찹찹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찹찹 이렇게까지 제형이 너무 커서 피부에 찐덕거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그 안에 찹찹은 있으나 그 찹찹이 도도도도도 올라가는 느낌으로 찹찹찹찹찹찹찹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 바르자마자 전체적으로 광이 싹 도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제가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바를 때 괜찮네? 라고 했는데 확실히 저는 촉촉한 타입이라 그런지 이 비글로우 쪽이 그렇게 찹찹찹찹 피부에 붙는 게 조금 더 제 취향이긴 합니다. 근데 수부지 분들이나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거 딱 바르자마자 살짝 시간이 지나서 내 유분이 올라왔을 때 조금 더 번들거리겠다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건성 피부는 이렇게 처음부터 유분이 딱 있어줘야 시간이 지났을 때 건조해진 내 얼굴에 어느 정도 얘가 버텨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조명이 있어서 조금 더 광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냥 기초 케어에서 살짝 광이 올라왔다라고 느껴진다면 비글로우 쪽은 그냥 제형 자체에도 광이 있어서 내 얼굴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광이 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비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커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촉촉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커버가 아주 기본 정도만 된다. 피부 톤 보정도 이 비벨벳 쪽이 훨씬 더 잘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 번 더 발라볼게요. 도도도도. 올리니까 조금 더 커버력이 올라갔어요. 마음에 든다. 광 쳐돌이는 이런 거 딱 보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바르고 보니까 확실히 이 비벨벳 쪽이 제형이 진짜 얇아서 피부를 완벽하게 커버하겠다. 근데 나는 조금 더 촉촉한 게 좋다라고 하면 비글로우가 좀 마음에 드실 것 같고 나는 진짜 얇게 피부에 제형이 쫙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비벨벳이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비글로우 쪽이 제형이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커버력은 뭔가 둘이 비슷하게 발랐을 때에도 비글로우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만약에 10이라고 했을 때 비글로우는 그래도 쌓으면 한 8?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비벨벳 쪽은 쌓아도 8까지는 안 올라가요. 한 7.5? 그래서 컨실러를 같이 써주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비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광이 좀 많이 보이는 느낌이라서 모공 커버는 나쁘지 않은데 요철은 이쪽 비벨벳보다 조금 더 보이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촉촉한 제품 발라주시고 파우더로 살짝 그 요철이나 모공 있는 부분만 눌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비벨벳 파운데이션이 제형 자체가 되게 얇고 가볍게 발리는 제형이라서 수부지 분들이나 복합성 분들은 확실히 이 제형이 얼굴에 올렸을 때 밀착되면서 가볍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요.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두 개 다 지금 저도 괜찮거든요. 속건조가 느껴지거나 하진 않는데 딱 올리면서 이게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나의 건조한 얼굴에서 유분감을 가득 머금고 버텨줄 거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발라봤을 때 피부에 뭐가 더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드는 건 이 비글로우 쪽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형 자체가 이쪽이 워낙 얇다 보니까 정말 얇게 올라가거든요. 나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두 개를 선택해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딱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는 이게 지속이 되면서 피부에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용을 쭉 해본 다음에 지속력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력으로 돌아온 그레인입니다. 지금 파운데이션을 바른 지 7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피곤했는지 제가 중간에 2시간 정도를 자버렸어요. 오늘이 날씨가 생각보다 되게 더웠어서 오늘은 조금 약간 더웠던 그런 날의 지속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어서 안경을 쓴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경 자국이 좀 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닦았더니 좀 많이 닦여 나간 상태예요. 확실히 이 제품 두 제품 모두 매트한 그런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촉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분보다 손으로 건드리거나 머리카락이 이렇게 건드려졌을 때 그 부분이 자국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각각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에스쁘아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을 바른 쪽이잖아요. 입자가 굉장히 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땀이 좀 났다고 했는데 정말 얇은 입자가 피부 표면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게 느껴집니다. 광은 처음에 바를 때보다 조금 더 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광이 좀 많이 도는 느낌이긴 한데 처음에 바를 때랑 비슷하거나 이쪽도 조금 더 제 유분이 올라온 그런 느낌이 들고요.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다크닝을 물어보신 분이 제 인스타에 계셨는데요.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비글로우가 조금 더 많이 날아간 느낌이라서 제 피부가 좀 많이 보이는 느낌이고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은 다크닝이 그렇게 있다까지는 못 느끼겠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피부가 아직도 굉장히 화사하거든요. 눈 밑 주름이랑 팔자 주름 이런 데가 어쩔 수 없이 되게 자잘하게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굉장히 매끈하게 커버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부분이 살살살짝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런데 그 갈라질 때도 주름보다 더 넓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주름 정도로 사사삭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쪽이 주름만큼만 사사삭 갈라졌다면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이 조금 주름보다 더 크게 갈라진 느낌? 그래서 확실히 이쪽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입자가 큰 제형들이 갈라지다 보니까 주름 부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살짝 사라지면서 지속이 되는 편, 그리고 이쪽은 사라지기보다는 이 얼굴 위에 남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유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봤을 때는 비글로우 쪽이 조금 더 깨끗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얘가 유분이랑 만나면은 살짝 이렇게 지워지듯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어쨌든 건조한 느낌이기 때문에 비글로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주름이 그렇게 많진 않고 약간 유분이 올라오는데 이것들이 안 지워지고 피부에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벨벳 플루이드가 훨씬 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정 화장을 좀 해봐야 되는데 밖에 나갔을 때 이 파운데이션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이 퍼프만 있다는 전제하에 그냥 이 위에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형들이 서로 잘 섞이면서 피부에 다시 처음에 발랐던 것처럼 펴발릴지 아니면 들뜰지 이런 부분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쪽 뾰족한 쪽으로 비벨벳 플루이드를 발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코 밑이나 팔자 주름 그리고 눈 밑 이런 데가 조금 갈라짐이 보여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 볼게요. 특히 수정 화장할 때는 밀어서 바르지 말고 그냥 이대로 그냥 통통통통 쳐주는 게 좋거든요. 그 팔자주름에 갈라진 부분이 서로서로 잘 믹스가 돼가지고 매끈하게 수정이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괜찮다라고 해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시 발랐을 때도 진짜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속건조 이런 거는 날씨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못 느꼈고 처음에 테스트했을 때도 그때 약간 쌀쌀한 날씨였는데 안 느껴졌었거든요. 완전 건성이신 분들도 한겨울 빼고는 이 제품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기초는 촉촉하게 해주셔야 된다. 지금 되게 깔끔하게 수정이 됐죠? 그리고 딱 보시면 다크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 밑에다가 추가로 좀 발라볼까요? 파운데이션이 손으로 발라도 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너무 많은 양 하지 않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보세요. 또 깔끔하게 발리죠? 살짝 날아갔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커버가 되면서 피부 표현 되게 예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해보니까 한 번 더 빠르게 되면은 모공이 크시다면 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마 저도 여기에 모공이 그렇게 크게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모공 있으신 분들은 아예 지워내시고 그리고 기초 케어를 추가로 해주신 다음에 그 위에 덧발라 주시는 게 모공 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비글로우 쪽은 제가 처음에 바르면서도 이 제품은 진짜 촉촉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팔자주름이랑 눈 밑에 갈라짐이 커서 요거 커버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피부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히 촉촉한 제품이라서 그냥 퍼프로 두들겨도 다시 잘
커버업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 갈라졌던 부분도 딱 갈라짐이 없어지면서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 살짝 날아갔거든요. 비글로우도 다크닝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날아간 게 조금 더 많은 느낌? 아무래도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다크닝이 살짝 있을 수는 있는데 색감 자체가 굉장히 화사한 느낌이기 때문에 다크닝이 와서 피부가 어두워졌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이거 두 개를 좀 이렇게 제형을 비교해 보니까 이번에 나온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아이보리가 조금 더 밝은 아이보리인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이 이쪽이 조금 더 아이보리 빛으로 맑게 표현이 되고 이쪽은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21호인데 여기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완전 밝은 21호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아이보리가 좀 밝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촉촉한 제품이기 때문에 비글로우 뉴클래스도 진짜 편안하게 발려요. 네, 이렇게 두 제품 제가 수정 메이크업까지 맞춰봤는데요. 두 개 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저 같은 건성분들은 지금부터 쓰시기에는 이 비글로우 뉴클래스 파운데이션이 훨씬 더 촉촉하게 예쁜 광을 이렇게 내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벨벳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악건성이신 분들보다는 살짝 건성이거나 복합성, 수부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제형이다. 그리고 컬러감도 비글로우보다 조금 더 예쁘기 때문에 좀 더 피부를 뽀얗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댓글로 적어주시고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응답을 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